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과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이제서야 처음으로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EBS 강의를 통해서 1단원 전체 내용을 학습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PPT와 교과서를 가지고 단원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교과서가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합니다. 자, 그럼 준비됐죠?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1단원 직권의 변화, 그 중에서 중단원 1, 직권의 구조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건데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구계, 그리고 두 번째, 직권을 이루는 층. 그러니까 지구의 내부 구조가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물이 있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공기가 있어 숨을 쉴 수 있다. 땅과 물, 하늘에서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구 밖에는 광활한 우주가 존재한다. 이처럼 지구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들은 상호작용하고 있다. 자, 먼저 커다란 전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 집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커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이런 모임. 우리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개모임 한다는 얘기 하죠. 오늘 개모임에서 식당 가서 식사할 거야. 또는 개모임에서 여행 가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개모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커다란 전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을 개라고 합니다. 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한다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러한 모임을 개라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나오는 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 자, 이것은 무슨 개일까요? 자, 생물,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맞아요. 생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태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제 2학년 때 가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사람. 인체의 구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죠. 밥을 먹고 식도를 따라 내려가서 위에서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 소화가 되고 대장을 거쳐서 이렇게 대변으로 나오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모임을 소화계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계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개는 지구를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의 집합, 요소들의 모임을 지구계라고 합니다. 지구계는 크게 5개의 개로 이루어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계 첫 번째 직권, 그리고 두 번째 수권, 세 번째 기권, 네 번째 생물권, 그리고 마지막 지구는 아닌데 지구에 영향을 주는 태양이라든지 달과 같은 외권까지 총 5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땅이 보이고 돌이 보입니다. 지구계 요소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직권에 해당합니다. 직권은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 그리고 지구 내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지금 바다 위에 빙하가 떠 있네요. 수권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물, 바다, 강, 호수, 지하수, 빙하 등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을 통틀어서 수권이라고 합니다. 수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바다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기권입니다.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대기를 의미합니다. 특징은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공기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가장 많은 기체가 무엇일까요? 공기를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기체. 산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산소는 아니고요. 산소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체가 바로 질소 기체입니다. 이게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귀여운 펭귄들이네요. 생물권이 되겠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고 이 생물은 직권, 그러니까 땅에도 살고 있고 수권, 물에도 살고 있고 기권, 하늘 날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영역에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중간에 있는 게 뭘까요? 맞아요. 태양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화 목토천해라는 행성들의 모임인데 이런 모임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 2학년 때 자세하게 배울 내용인데 이 태양계에 우리 여기 보면 지구가 있죠. 그래서 지구는 사실 이 태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림엔 안 나와 있지만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도 역시 지구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는 아니지만 지구 바깥쪽에서 우리 지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지구계 요소를 바깥 위자를 써서 외권이라고 합니다. 기권의 바깥쪽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구계의 총 5가지의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지구계의 5가지의 요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5가지의 요소가 있고 얘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호작용은 쉽게 말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계는 5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5개의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즉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지구계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면 화산이죠. 화산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화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알겠지만 자, 이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지구 바깥으로 분출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땅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직권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떤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연기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는 화산, 재, 그리고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화산, 가스들이 마구마구 대기 중으로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 중으로 분출이 되죠? 그래서 아이고 기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화산재. 그리고 이런 화산재가 이제 대기 중을 쭉 꽉 채우고 있다 보면은 태양빛이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외권, 즉 햇빛을 차단을 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물들이 여기 지금 좀 생물권에 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너무 추워 살기가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포항의 구룡포에는 오징어가 많이 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자, 지금 오징어를 말려놓고 있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지구계의 상호작용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우선 이 오징어는 어디에서 잡히나요? 그렇죠. 저 멀리 바다에서 오징어가 잡힙니다. 잡힌 오징어를 이제 말려놓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오징어를 건조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구계의 상호작용, 수권, 우선 바다에서 오징어가 잡힙니다. 생물권. 그리고 이 오징어를 누가 말려주나요? 기권, 바람. 그리고 지금 여기엔 빠졌는데 사실 태양빛, 외권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계를 이루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과서를 가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봅시다. 14쪽입니다. 교과서 14쪽. 지구계를 이루는 요소. 한번 볼게요. 여기 14쪽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이나요? 이 그림. 지금 보면 지구에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코끼리 등등이 같이 있죠. 우리는 한 식구야 하는데 옆에 지금 여기 달이라고 보입니다. 달도 나도 지구계 식구인데 하고 있죠. 이 그림으로 봐서 우리 지구계의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시 4번 있죠?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는 땅, 물, 공기, 생물, 우주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5쪽으로 가겠습니다. 15쪽에 밑줄을 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 커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의 구성 요소들의 집합, 구성 요소들의 모임을 계라고 하고,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집합을 지구계라고 한다. 지구계를 이루는 요소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있다. 자, 하나하나 특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직권입니다. 지표와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 2번, 수권입니다. 바다, 강, 호수, 지하수, 빙하 등 지구에 있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기권입니다.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말하며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네 번째, 생물권이에요. 생물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말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외권은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환경을 말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옆에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달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달은 뭘까요? 너무 쉽죠? 외권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15쪽 제일 아래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퀴즈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지구를 구성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의 집합을 지구계라고 하겠죠. 지구계. 2번. 지구계는 직권, 그리고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이건 아까 우리가 그 PPT 영상으로 봤었는데요. 중요합니다. 별표.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대기로 분출이 되면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구계의 어느 구성 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설명해보자.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화산이라는 것은 직권이라고 했었죠. 화산재가 대기로 분출된다. 대기는 기권에 해당하고, 햇빛을 차단했다. 햇빛은 태양을 말하는 거니까 외권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기온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서 끝을 냈지만 아까 우리 PPT 영상에서는 기온이 낮아져서 동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진다 라고까지 한다면 생물권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모범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산 폭발은 직권에서 일어나고 화산재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기권에서 일어나므로, 그래서 직권과 기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지구계를 이루는 요소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내용. 자, 직권의 층상구조, 지구 내부 층상구조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PPT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직권을 이루는 층,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 이제 구성, 하고 있는 각 층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른자와 흰자, 그리고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 달걀의 껍질을 벗기기 전에는 달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땅이라는 단단한 껍질 아래의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 그러나 사람이 지표를 뚫고 들어간 깊이는 약 13km 정도에 불과하다. 지구가 달걀이라면 아직 흰자도 보지 못한 셈이다. 껍질 아래의 세상을 보기 위한 끊임없는 인간의 시도 끝에 아르는 지구의 내부.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각. 지각 아래 꿈틀거리는 뜨겁고 끈적끈적한 암석, 멘틀.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외핵. 고체 상태로 추정되는 내핵. 이렇게 지구는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영상을 보았는데 우선 먼저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땅을 깊숙하게 구멍을 뚫어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시추라고 합니다. 근데 시추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13km 정도 최대로 뚫은 깊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계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을 조사하는 방법. 이것을 화산 분출물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이제 지표 바깥쪽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그마의 성분을 이 화산 분출물을 통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그마의 경우에는 깊이가 약 200km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도 깊이 200km까지밖에는 연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의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그럼 잘라보면 되지, 또는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확인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T라든지 MRI를 통해서 또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사람의 몸속의 상태를 이제 간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지구 내부에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도 이런 식으로 지진파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지진파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땅 속에서 그 진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진동이 쭉 전파가 되는데 그것을 지진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진파가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지진파가 물질에 따라서 그 통과하는 빠르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예를 들면 고체는 굉장히 빠른데 액체는 점점 이제 느려진다. 이렇게 물질에 따라 빠르기가 달라진다는 이 지진파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한 지구 내부 구조를 보았더니 지구 내부는 크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4개의 층.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 구조를 층상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볼게요. 우선 제일 바깥쪽을 싸고 있는 지각, 그리고 안쪽에 멘틀, 그리고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구 내부 구조를 다른 표현으로 지구의 층상 구조, 층 형태로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4개의 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입니다. 지각은 두께가 가장 얇은 층, 여러 가지 암석,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이제 이 그림과 같이 크게 대륙을 이루고 있는 대륙 지각과 해양을 이루고 있는 해양 지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륙 지각 그림을 보면 좀 두껍죠? 그리고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얇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양 지각은 평균 한 5km 정도, 그리고 대륙 지각은 평균적으로 35km 정도의 깊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께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멘틀입니다. 멘틀은 지각 아래에서부터 깊이 2,900km까지의 층을 말하고, 여기 이제 지각과 멘틀의 그 경계면을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지각에서 멘틀로 이제 들어갈 때 갑자기 그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 이거는 2층과 2층은 좀 다른 물질이 아닐까? 그 경계면을 알아낸 사람의 이름이 혹시 기억하나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름이 모호로 비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진파를 통해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찾아냈다고 해서 이 면을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죠?
불연속면 또는 이것을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모호면. 그리고 이제 멘틀의 특징은 지구 내부에서 가장 부피가 큰 층, 부피가 몇 정도를 차지할까요? 약 80%.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 외핵입니다. 외핵은 깊이가 2,900km에서 5,100km까지의 층을 말하고 외핵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진파의 그 전파 속도를 보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핵의 경우에는 이제 깊이가 5,100km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층인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었으면 지구 중심까지의 층, 그 지구 중심은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지구의 반지름 6,400km. 그렇죠? 내핵의 특징은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된다. 이건 역시 이제 지진파의 속도가 액체에서 그러니까 외핵에서 느리다가 고체로 가서 다시 또 빨라지는 것을 통해서 내핵은 고체구나 라는 것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깥쪽 지각, 안쪽 멘틀, 안쪽에 내핵, 가장 안쪽에 외핵을 가장 안쪽에 내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에 지금 두께가 나와 있는데요. 5km에서 35km. 이게 이제 해양 지각의 두께를 의미하고 35는 대륙 지각의 두께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지각과 멘틀 여기 사이, 그렇죠. 여기 사이, 여기 요 경계면을 뭐라고 한다?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호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묘면에서부터 이제 깊이 2,900km까지를 멘틀이라고 하고 그 안쪽을 외핵, 그 안쪽을 내핵, 4개의 층상 구조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6쪽부터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쪽. 아이고. 네, 이제 교과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쪽입니다. 자, 지권을 이루는 층. 먼저 지구 내부를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지권, 지구를 구성하는 각 층의 명칭과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16쪽에 여기 이제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은 지구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여기 아저씨가 지금 지구를 구멍을 뚫고 있는 것 같죠? 왜 이렇게 딱딱한 거야? 하면서 구멍을 뚫고 있는데 여기 보이나요 혹시? 13km. 아저씨가 직접 구멍을 뚫었죠. 이러한 방법을 시추라고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구 전체가 지금 반지름이 6,400km, 13km는 이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부분에 속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를 알아내는 방법 볼까요? 그래서 예시 답안 쭉 보면은 뭐 쭉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16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지구의 내부를 직접 조사할 수 없을 때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구 내부 전체의 모습은 지진파를 이용해서 조사를 한다. 지진파는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사방으로 전달되는 진동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별표, 물질에 따라 전달되는 빠르기가 다르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전달되는 빠르기가 다르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 지진파를 조사해서 지구 내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구 내부 조사 방법.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좀 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조사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직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추 이런 것처럼 직접 지표에 구멍을 뚫어서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하지만 이제 약 13km 정도밖에 뚫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구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직접적인 방법은 이제 화산 분출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마그마를 통해서 이제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오는 이 분출물을 통해서 지구 내부에 이러한 성분의 어떤 물질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마그마가 있는 깊이 약 200km까지 밖에는 조사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이 지진파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진파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물질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 부분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는 굴절하거나 반사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굴절과 반사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지금 지각 그리고 안쪽에 멘틀, 이제 외핵과 내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모호로 비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모호면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지진파가 이렇게 가다가 지각이죠. 여기가 지각 이렇게 가다가 멘틀에서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탁 꺾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각에서 이렇게 통과하다가 갑자기 경계면에서 멘틀에서 이렇게 꺾인다. 이런 거를 이제 굴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물질과 이 안쪽에 있는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이구나. 여기에 경계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지구의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진파를 이용해서 알아낸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층상 구조이다. 첫 번째, 지각은 두께가 가장 얇은 층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은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인데 여러 가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 돌이죠? 당연히 고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멘틀입니다. 멘틀은 지각 아래에서부터 깊이 약 2,900km까지 층으로. 네, 여기서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2,900km 이러한 숫자를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다. 이 퍼센트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0%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각보다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고체이다. 그리고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은 이제 모호로 비치치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이걸 알아냈죠. 그래서 이러한 경계면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길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짧게 모호면이라고 기억을 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외핵입니다. 외핵은 깊이 2,900에서 5,100km까지 층으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상태가 액체 상태. 그 지진파를 조사해 보았더니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핵. 내핵은 깊이 5,100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의 층으로 고체 상태로 추정된다. 마찬가지 이제 외핵에서 이제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가 내핵으로 오니까 갑자기 또 빨라졌어요. 그걸 통해서 내핵은 물질의 상태가 고체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핵과 내핵은 특징이 지각
지각과 멘트를 이루는 물질보다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되겠죠? 이 밑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그래서 이제 볼까요? 지각.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얇은 층, 그리고 멘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멘틀. 그리고 외핵과 중간에 내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도 잠시 나왔는데,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물질을 이루는 성분이 좀 무거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거운 물질.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겠죠? 이렇게 가라앉겠죠? 그래서 외핵과 내핵 같은 경우는 지각과 멘틀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물질, 여기 잠깐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 무거운 물질, 철이나 또는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 그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무거워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내부로 들어갈수록 이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압력도 같이 높아집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구 내부 각 층의 명칭과 상태를 표에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친구들이 명칭은 뭐 이름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상태라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 공부를 하면 이 상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물질의 상태가 뭐냐? 상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이거를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각의 상태는 고체가 되겠죠? 멘틀도 고체. 너무 중요합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내핵은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4개의 층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지구 내부 구조 모형 만들기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제가 이제 여기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모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이것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쪽 가장 밑에 보면은 스스로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볼게요. 1번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간접적이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지진파 조사 또는 지진파 연구가 되겠죠? 2번,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3번, 지구 내부 구조 중 외핵은 너무 중요하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과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지구 내부 구조를 잘 비유할 수 있는 물체를 찾아서 지구 내부 구조와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멍멍이 소리가 들리죠? 죄송합니다. 이게 저 멍멍이가 제가 키우는 개는 아니고 옆집에 살고 있는 멍멍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구조를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물체, 우리 영상에서 아까 전에 잠깐 나왔는데 그 달걀이 있었습니다. 달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비유하는 그 비유물이 되겠는데요. 달걀의 껍질, 그리고 안쪽에 흰자, 그리고 중심에 이제 노른자 이렇게 되겠죠. 껍질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지구에 이제 비유를 한다면, 이제 껍질은 어디에다 갈까요? 좀 지울게요. 자, 계란의 껍질은
지구에서는 지각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달걀의 흰자 부분은 지구 내 있는 멘틀에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노른자는 사실 이제 노른자의 경우에는 노른자 하나죠. 근데 이제 이게 살짝 이 비유물의 한계이긴 한데,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는 외액과 내액 통틀어서 그냥 핵으로 해서 노른자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과학적 사고력 문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물체들 중에 달걀이 아니더라도 지구 내부 구조를 좀 비유할 수 있는 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요거 과제 하나 내보고 싶네요. 과제. 혹시 본인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 중에 달걀을 제외한 물체들 중에 이 지구 내부 구조를 비유할 수 있는 물체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도 좋고요. 또는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아니면 그냥 글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어떤 비유물로 이 지구 내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을 찾은 학생은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 과제 제출방, 어디 있는지 알죠? 과제 제출방 과학방으로 들어가서 한번 글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달걀을 제외한 물체들 중에 지구 내부 구조를 잘 비유할 수 있는 물체가 있다면 사진을 찍거나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그냥 글로 표현을 해가지고 과제를 한번 제출을 해보세요.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는 제가 나중에 등교 계약을 했을 때 어떤 간단한 상품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보상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방 달걀을 제외한 우리 물체들 중에서 지구 내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물체. 되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오늘 지구계 그리고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지구 내부에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땠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암석과 광물 내용을 마찬가지로 PPT와 교과서로 정리를 해볼 거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제출, 문제 푸는 과제인데요. 그 과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면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조금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을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녹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가족들의 그런 좀 잡음, 그리고 옆집 멍멍이 소리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조용한 환경에서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